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입니다. 변화무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러 온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음력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기요일 닭날이고요. 1년 중 296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흰독 말풀입니다. 탄생석은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10월달엔 토탈 탄생석은 58입니다. 탄생목은 여전히 10월 23일까지는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희 씨가 오늘 피살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암살범은 안두희는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동령 아파트 5층 자택에서 버스기사 박기서 씨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 안두희의 모습은 꽁꽁 묶인 채 두들겨 맞아 죽은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박기서가 사용한 몽둥이에는 정의봉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덕택에 그 당시 교사들이 회초리에 이를 새기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각계각층의 탄원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형인 살인죄를 감형받아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1998년 3월 13일 특별 사면돼서 최종적으로 고작 1년 5개월 동안만 징역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게다가 박기서의 변론을 자칭하는 변호인들이 줄을 이었고요. 그 가족들은 도둑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3년형이라는 아주 매우 가벼운 형량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나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두희의 평판이 어느 정도로 나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망 이후 안두희 시신은 화장되어 한국 한강에 뿌려졌고요. 안두희 빈소에는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척은 물론 가족들조차 상주로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 향도 피워지지 않았고 조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화를 보내려고 한 사람이 있긴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무산됐다고도 하고요. 보다 못한 옆 빈소에서 다른 고인의 장례를 챙기던 장례 지도사가 아무도 안 나타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빈소에 대신 촛불을 켜주는 등 어느 정도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빈소는 처음 본다. 너무 딱하다고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당시 기사 영정조차 없이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고 했고요. 오죽하면 당시 뉴스에서 대놓고 암살범의 쓸쓸한 최후라는 식의 말들을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강입니다. 상강. 상강은 24절기 중 하나입니다. 서리가 낸다는 뜻이죠.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방에서는 보리파종을 하는 시기이고요.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켜 얼어는 서리가 내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301년도 보국사입니다. 보국사 1301년 10월 23일 나셨다가 1383년 1월 27일 입적하신 분입니다. 고려말 고성으로 불교 개혁에 아주 힘쓴 성녀이고요. 호는 태고이고요. 이름 본명은 보이며 속성은 홍씨이고 시호는 원종입니다. 흔히 태고 또는 태고국사라고 불립니다. 홍주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 아버지는 홍련, 어머니는 정씨이고 보우의 어머니가 어느 날 밤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하여 1901년
충렬왕 27년에 대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던 1313년에 출가하여 회암사 광지 스님의 제자가 됐고요. 얼마 뒤 가지산으로 가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25세 때 1325년에 홍수광 제 12년에 승과인 화엄선에 급제했으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감노사에서 고행하셨고요. 삼각산에 태고사를 지었고 1346년에 충무광 제2년에 원나라에 가서 하무산 천공의 법을 이어받아 인재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공민왕의 청으로 왕사가 됐으나 신돈의 형포를 보다 못해 소설사로 돌아갔으며 신돈의 참회를 피하여 법주사에서 응거하게 됩니다. 그 후 신돈이 죽은 후 우왕의 국사가 됐죠. 1383년 소설산에 들어와서 1월 27일에 입적하셨습니다. 나이는 82세였고 법납은 69세였습니다. 이에 왕이 향목을 향나무입니다. 하사하여 화장했는데 백과의 사리가 나왔고요. 이를 나누어 중흥사 동쪽 봉오리에 보월 승공탑을 세우며 이에 석종을 만들어 양주 태고사, 강은 양산사, 양근 산하사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했다고 합니다. 요리 연구가입니다. 1949년생 한복선 씨입니다. 한복선 씨는 1949년 10월 23일 내어나신 요리 연구가이십니다. 궁중음식 연구가인 황혜성 교수의 차녀로 태어나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경기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이수자이고요. 한복성 식품연구원과 한FB 홀딩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김두관입니다. 동네 이장에서부터 도지사에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1958년 10월 23일 태어났 경남 남해군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민선 5기 경상남도 지사를 지냈고 제20대 21대 국회의원입니다. 동아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13대 총선에 민중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남해 군수로 당선됐고요. 현재까지도 민선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8년 남해군 고현민 이어리 마을이장을 시작했고요. 1995년 38대 39대 경남 남해 군수를 했고요. 2003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6일까지 제34대 민선 5기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고 2020년 5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경남 양사시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죠. 추미애입니다. 1958년 10월 23일 대구 태생입니다. 출신 판사 정치인이죠. 제15대, 16대, 18대, 20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이남 이녀 중 셋째 차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5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학창시절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와는 캠퍼스 커플이고요.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고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추미애 집안에서는 결혼에 반대했으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5년 서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하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같은 해 8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당 부대변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여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현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2020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죠.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데 일조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사랑의 꿈을 이루기 원할 때 옴 주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 옴 주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 옴 주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 민 사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 원할 때 하는 진언입니다. 외우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고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건강 유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